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설명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어렵죠? 되게 이름도 좀 짜증나죠? 이름이. 관계 대명사 이게 뭐냐? 관계시켜주는 대명사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복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반복하면 돼요. 안 외워진다? 많이 해보세요. 분명히 외워질 거예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알게 된 후부터는 되게 쉬워지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겁먹지 말고 많이 반복해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또 관계대명사 또 뭐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 뭐 있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순서대로 많이 나오냐? 아닙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목적격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별 한 3개, 주격이 한 2개, 한 2개, 소유격은 뭐 거의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쓰냐? 주어 다음에 주로 소유격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특히 이제 목적격과 주격 관계대명사는 꼭 같이 보셔야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는 물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또 이렇게 내놓고 주격이랑 헷갈리게 내놓고 소유격은 말 그대로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이는 순간 소유격인 걸 알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랑 of each가 있는데 너무 이제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를 낼 때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를 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헷갈리게 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격은 가끔씩 나오고요. 다 알아야 되긴 하지만 목적격과 주격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관계대명사는 2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사용하며 이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도 똑같이 언급이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이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설명할 때 꼭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꼭 따라 읽으세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라고 같이 따라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면 이 암기되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리고 기억하는 시간도 이렇게 길어져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 소리내서 글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붙여진 일입니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느낌이 오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건 느낌이 오는데 이 문제에 나오면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영상이 이제 설명하는 영상인데 문제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암기하는 영상, 지금 이런 문법 예문들을 암기하는 영상들도 제가 제작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영상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이제 선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장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닐 때 위치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who나 위치를 다 쓸 수 있는 게 대시예요. 얘는 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쓰죠. 다 되죠. 목적격. 이 위치도 목적격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격도 알아야 되고 목적격도 알아야 돼요. 이 who도 목적격으로 쓰입니다. 목적격으로 써요. 이 짜증나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짜증나도 알아야 돼요. 영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겁먹지 말고 반복해서 꼭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문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 예문 설명을 반복해서 보세요. This is the boy. 이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그는요, 나를 도왔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는 나를 도왔습니다. 2개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this는 이것이란 뜻도 있지만 이 사람이란 뜻도 있죠. 그는 날 도왔습니다. 라는 2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볼까? 이 사람은 그 소년이에요. 그는 날 도왔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날 도왔던 그 소년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꼭 이렇게 합칠 필요가 있느냐? 안 합쳐도 됩니다. 그런데 합치면 이제 단어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쓸 때, 글로 쓸 때 이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고 이 회화에서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안 쓰고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좀 길어지겠죠, 그죠?
뒤에 있는 he가 앞에 있는 the boy랑 같습니다. 그죠? he를 사람이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꿉니다. 사람이니까 who로 바꾸죠. 마침표는 제거합니다. 왜? 이제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형용사 절이 돼 버렸습니다. 문장을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며주는 하는 이제 의미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문장을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썼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여기죠? 마침표 있죠? 대문자죠? 그냥 막 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 관계대명사만 관련된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영어 문법 전반에 관한 설명이 다 나오니까 좀 반복해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람일 때 who를 주어 자리에 who를 쓴다 그랬죠. 문장 맨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who를 뭐를 쓸 수 있다? that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that으로도 써도 됩니다. 그럼 얘를 이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단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boy를 꾸며주니까 나를 도왔던 그 소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나를 도왔던 그 소년. 그 소년이라고 써놓고 나를 도왔던이라는 who helped me를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됩니다. 더 boy를 이렇게 꾸며준다. 이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할 겁니다. 그 who 자리에 that을 써도 된다. that helped me. 나를 도왔던 helped죠. 나를 도왔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왔던 그 소년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소년이에요. 나를 도왔던. 이게 바로 직역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해석하는 게 이 사람이 나를 도왔던 그 소년이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왔던 그 소년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참 좀 까다롭죠.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이게 순서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계대명사 특히 바로 직역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영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직역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그 소년입니다. 나를 도왔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면서 이제 생각도 같이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거의 뭐 직역을 항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 직역이 익혀질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예문입니다. 똑같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동하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 소년은 나의 친구예요. 그는 날 도왔습니다. 일부러 he helped me는 똑같은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he를 이제 who로 바꾸겠죠. 그죠? who helped me. 꾸며주는 단어 뒤로 간다 그랬죠. 그죠? the boy 뒤로 갑니다. 이렇게. the boy 뒤로 가야 돼요. 나를 도왔던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꾸며주는 단어 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죠?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면 뭐 거의 한 70%, 80%가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학생들도 깜빡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이런 구조는 잘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쑥 들어가는 그런 예문이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 소년, 나를 도왔던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Who helped me, he를 who로 바꾸고 who helped me 전체를 the boy 뒤로 보냈죠. 꾸며주는 단어 뒤로 간다 그랬어요. 꾸며주는 단어 바로 근처로 가야지 얘를 꾸미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앞에 쓰면 안 되고요. 뒤에 씁니다. 해석하기가 아주 까다로울 겁니다.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짧아서 이렇게 어렵게 안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이 관계대명사 이 표현이 길어지면 이게 얼마나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까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한 문장에 하나만 있어도 이게 어렵게 느끼는데 이게 한 문장 안에 3개, 4개 막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문장인데 그제 같은 문장인데 고등학교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시험에 그런 문장이 나올 확률이 있죠. 연습을 해야 이 짧은 문장을 연습을 해야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 소년은 나를 도왔는데 나의 친구입니다. 지금 한 개 직역이고요. 사람이니까 who 자리에 that을 써도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는 주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 생략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준.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을 하긴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에 나옵니다. 생략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예문입니다. This is a robot.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물을 일부러 예문 1번과 2번은 사람 the boy를 가지고 했고요. the boy. 1번 예문은 이제 비동사 다음에 있는 the boy였고 이 예문 두 번째 예문은 비동사 앞에 있는 the boy.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예문 1과 비슷한데 사람이 아니라 사물입니다. It helps people. 사람이 아니니까 it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넣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만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어 설명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겹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영어 쉽습니다. It helps people. 그것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물이니까 it을 위치로 쓰겠죠. 또 뭐로 써야 된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게 that이죠. that을 써도 됩니다. 이놈을 어디로 보낸다? 전체를 다 꾸미는 놈 뒤로 보냅니다. 똑같죠? 예문 1과 the boy 자리에 the robot만 들어간 겁니다. helps me, helps people, 그죠? me 자리에 people을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사람들을 돕는 그 로봇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돕는 바로 그 로봇입니다. 이것은 직역해 볼게요. 이것은 그 로봇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그리면 됩니다. 아, 사람을 돕는 로봇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This is robot. 발음은 로봇이에요. 발음은 robot.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로봇이라고 읽죠. 외래어 표기법 발음으로 그렇게 읽으니까 뭐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죠? 이제 영어 발음은 이제 robot이라고 한다는 거. This is a robot which helps people. 이것이 그 로봇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This is a robot that helps people. That helps people. 따라 읽으세요. 영어 문장 읽을 때 꼭 따라 읽는 게 좋습니다. 여기 초간단 영어 문법 설명 영상에 있는 관계대명사 예문이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꾸밈을 받는 선행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예문 두 번째 The boy is my friend의 The boy랑 그죠? 똑같죠. 위치가 The robot is mine. It helps people. it은 로봇이죠. 로봇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물이니까 위치나 that은 다 써도 되고 위치 쓰죠. 요걸 어디로 보낸다? 꾸며주는 단어 뒤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he robot 뒤로 가는 거예요. 예문 2번과 같죠. The boy who helped me is my friend.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 The robot which helps people is mine. 이렇게 되죠. 사람들을 돕는 그 로봇은 나의 것입니다. 위치 자리에 that을 써도 되고요. 이 위치나 that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일반 동사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설명을 반복해서 보세요. 어렵죠? 안 어려우면 다행이고요.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뭐랑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같이 봐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 밑에 예문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비동사 다음에 분사가 나와야 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이제 ing를 현재 분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이제 ed가 붙거나 동사에 또는 이제 불규칙한 동사가 있죠. 불규칙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과거 분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비동사까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e boy is my friend. He is standing there. 저기 서 있습니다. 그 소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일부러 1번 예문과 The boy is my friend. 2번 예문 2번 예문 두 번째 예문과 일부러 똑같은 문장을 처음에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건 다르네, 그죠? He is standing there. 비동사를 넣으려고 다른 문장을 썼어요.
그는 저기 서 있습니다. he가 사람이고 the boy가 그죠? he랑 같은 사람이죠. 여기서는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저기에 서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그 소년이라고요. 그렇게 그 전제가 깔려야 합치는 거예요. he를 사람이니까 who로 쓰죠. 그죠? who is standing there. 또는 that이라고도 써도 됩니다. that은 다 되죠.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얘가 어디 간다 그랬죠? 전체가 다 the boy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is 앞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the boy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저기 서 있는 그 소년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문장이 돼. 이때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who is는 생략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런 말들 다 따라 읽어라. 같이 따라 하라고 했죠. 따라 같이 하셔야. 같이 따라 하셔야지. 이런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듣기만 하면 이게 빨리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설명 거의 다 끝나는데 안 따라 읽었네라고 후회가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유튜브가 그런 게 참 좋죠. 그죠? 이 영상이라는 게 다시 가서 보면 되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는 따라 읽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따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The boy who is standing there. 이거 다 따라 하라고요. The boy who is standing there is my friend. 저기 서 있는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who를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이 that is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문장만 이렇게 보면 The boy standing there is my friend만 보면 거의 다 해석을 못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standing there가 the bo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 구가 되겠네요. 그죠? 그 소년, 저기 서 있는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 소년 저기 서 있는데요.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한 해석이 직역이에요. 저기 서 있는 그 소년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건 이제 의역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순서를 우리나라 말의 순서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2번 이상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 2번 이상 이 문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직역을 하면 한 번에 쭉 읽고 끝낼 수 있죠. 그 소년 저기 서 있는데요. 내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황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직역이고 직역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뭐 독해가 됐던 듣기가 됐던 문제를 두려움 없이 명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아주 근데 몇 명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복해서 보세요. 일단 두 번째 예문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이제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is standing 할 때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하죠. 그죠?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비동사 다음에 있는 이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분사로 쓰죠.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설명한 것도 있어요. 관계대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어 문법의 거의 한 반 이상이 다 나옵니다. 용어가 어떤 문법을 설명할 때든 계속 반복되는 문법 용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현재 분사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과거 분사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과거 분사는 he is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입니다. 커버가 덮다죠. covered는 이제 덮인이라는 과거 분사. 덮고 있는이 아니라 덮인이죠.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과거 분사인데 이 커버 같은 동사는 ed만 붙여서 과거 또는 과거 분사를 만듭니다. 과거 분사 문법을 가서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얽혀 있어야 다. 그 소년 나의 친구입니다. 일부러 이 문장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는 덮여 있습니다.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확 옛날에 눈싸움 할 때 삽으로 막 퍼가지고 눈을 막 바게스죠, 바게스. 바스킷이죠. 네,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눈을 해가지고 막 덮어 씌웠던 기억이 나는데 재미있었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밖에 눈이 조금 있긴 한데 He is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뭐 산이 덮여 있을 수 있고 그죠? 사람이 눈에 덮여 있는 거예요. 뭐뭐로 덮여 있으니까 이제 전치사 with를 써서 is covered with가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과거 형태의 이제 단어가 있으면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입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과거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과거 분사일 때 he가 보이고 그죠? 관계대명사를 만들 건데요.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소년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he가 주어니까 who를 쓰고 사람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that을 써도 되죠? covered with snow. 얘가 어디로 간다? 전체가 다 the boy 뒤로 갑니다. 이 과정은 이 관계대명사에 있어서 똑같죠. 꾸미는 단어 뒤로 가는 거. 그건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스노우까지가 더 보이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 소년, 눈으로 덮여있는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때 뭐 할 수 있다? whois는 생략할 수 있답니다. covered,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서 과거 분사 설명을 하면 또 10분 이상이 가게 돼요. 과거 분사를 치세요. 유튜브에 타이거7 과거 분사 이렇게 쳐보세요. 설명한 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who 자리에 that을 써도 된다 그랬죠. that is도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생략된 게 covered with snow. 이것만 이렇게 남아요. 그 소녀는 덮었습니다. 눈으로. 입니다. 내 친구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소년인데 덮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뒤에 전사가 없기 때문에 덮었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금방 보이니까 with라는 단어가 보자마자 과거 분사구나.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친구이다.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언제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영어를 많이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보자마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자꾸 보면 돼요. 이 설명도 많이 봐야 되고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푸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문하고 두 번째 예문 둘 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죠.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 소녀는 덮여 있는데요.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눈을요. 내 친구예요. 이게 바로 직역이고요. 직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어선을 바꾸면 눈으로 덮여있는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게 뒤죽박죽 해석을 하면 일단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제 말이 되죠. 근데 2번 이상 이 문장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2배 이상 더 걸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역을 못하게 되면요. 직역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직역을 따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직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직역을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독해 설명하는 것도 있고 단어 외우는 것도 있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영어 관련된 영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정보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3번, 4번, 5번, 10번, 10번 해도 모르겠다. 50번, 100번 보세요. 한번 알 이후부터는 일단 쉬워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어 문법 관련된 것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 Thank you.